80년대였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좀 몇 년 있다가 또 이게 저도 엉덩이가 들썩거려가지고 못 있고. 그때 우리나라에 새로 신용평가기관이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소위 기업을 평가하는. 이게 나중에 IMF 때 엄청난 유력을 발휘했죠. 그 평가하는 회사에서 이 회사는 A다, B다, C다 하면은 자금 조달을 못 합니다. 거기서 만일 불량 기업으로 떨어지면.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신용평가기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도에 그때 후반에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을 평가하는 시스템 회사를 만들었을 때 제가 또 그 회사에 가가지고 소위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체 과거 20년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어느 기업 누르면 이 기업이 과거의 재무제표가 어떻고 이 유동성은 어떻고 재무비율은 어떻고 부채 비율은 어떻고 그 회사의 기본적인 신용을 판단할 수 있는 원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또 거기서 했습니다. 그것만 해도 또 우리 이 사회에 엄청난 또 큰 변화를 가져왔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제2민항이 우리 지금 있는 우리 금호 아시아나그룹에서 생겼을 때 제가 거기에 또 항공사라면은 이 컴퓨터나 이것이 없으면 전혀 그때는 움직일 수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또 합류를 하게 해줬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이 미래의 항공사는 지금 우리가 제2 어떻게 후발업체로서 출발하는데 기존의 항공사와 똑같은 영업 방법에서는 영원히 이류밖에 되지 못한다. 언제 앞서가는 그런 항공사, 선진 항공사를 따라잡을 수 있느냐. 뭔가 달라져야 된다. 우선 영업 방법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걸 제가 이제 역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술 부서이기 때문에 영업 쪽의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강조했던 거는 그때 일반 여행사라 이제 항공사라 그러면 전부 티켓팅은 여행사에서 했어요. 발권하는 데 가서.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예약하고 뭐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제안을 한 게 직접 온라인으로 티켓을 팔자. 온라인 상거래 소위. 요새 같으면 뭐 인터넷 상거래가 일반화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인터넷이 없었을 때니까 상거래라는 게 컴퓨터에 온라인 상거래라는 게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통신망이 소위 공중통신망이 천리안 여러분 들어봤어요? 하이텔 뭐 이게 인터넷 들어오기 전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 우리 PC가 한 100만 대 우리나라에 깔렸습니다. 지금은 한 1000만 대, 2000만 대 넘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100만 대 그 PC를 쓰는 건 주로 대학생이에요. 이 100만 명의 미래의 고객을 우리가 잡으면 앞으로 성공한다. 그러려면 제 사람들이 직접 예약하고 우리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자. 그래서 소위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 개발을 주장을 했는데 그때 아무도 그것을 또 들어주세요. 안 된다. 그거. 그래서 이제 그걸 또 설득해 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위 온라인 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나서 인터넷 쪽으로 그 상거래 쪽 옮기면서 경타 항공사보다 훨씬 앞선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그런 항공사의 그 소위 온라인 거래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공사에 이제 거의 20년 이상 있고 하다가 제가 이제 사장이 돼서 처음 CEO가 돼가지고 맡은 데가 건설 분야입니다. 그 당시는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금호 엔지니어링이라고. 거기에 CEO로 딱 발령을 받고 가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IT 부분에서의 어떻게 보면 모든 부분에도 혁신. 제가 갔던 데만 한 거에 새로운 엄청난 변화를 쫓아가는 혁신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제가 분석하는 거, 보는 시야가 이제 확실히 남보다 좀 앞선 거 사실이죠. 그래서 엔지니어링 회사를 따고 와보니까 명석이 엔지니어링 회사라면 우리나라의 탑 수준의 엔지니어들이 다 모은 거입니다. 기술사들, 설계, 토목 설계, 뭐 교량 설계, 건물 설계. 이건 설계사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정말 기술 집단이 모인 데인데 가서 보니까 아직도 도면을 수작업으로 그리고 있고 그때 참 도면을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엔지니어들이 전부 이게 천기화장사라고 그래서 옛날에 그랬어요. 자기가 만든 도면 자기 기술은 전부 꼽쳐놓고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떠나버리면 회사를 떠나면 자기 설계도 싹 갖고 가버리면 그동안에 회사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했던 기술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한 작업이 전 기술 도면을 컴퓨터에 집어넣는 소위 그때 캐드캠을 써가지고 그리고 모든 설계를 의무적으로 컴퓨터로 해라. 엄청난 것도 반발이 있었어요.
그걸 쌓아가면서 그동안의 도면을 전부 컴퓨터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또 새로운 설계 작업할 때는 의무적으로 컴퓨터 설계 시스템을 써서 하게 하고 그 현업민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비슷한 설계를 할 때는 과거의 설계 도면만 딱 갖다가 조금만 수정하면 금방 돼요. 또 그 사람이 없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는 과거에 했던 그 자료를 뽑아가지고 그거 보면 금방 과거에 이 다리는 어떻게 설계됐구나. 우리가 그 후속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되죠. 근데 그 자료를 그냥 창고에 쌓아놓으면 찾도 못해요. 어디 몇 년 지나면은. 그런 개혁을 통해서 우리 그때 엔지니어링 회사가 한 30위권 있는 회사가 나중에 한 3위권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고 제가 가장 제 지금까지 직장 생활했을 때 어려운 시기가 바로 IMF 이후에 정말 그때 우리 이 나라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워크아웃 들어가고 정말 기사성 같은 재벌 기업들이 그때 막 부도가 나고 할 시절입니다. 그때 2002년도에 제가 1월 1일 날 발령을 받은 게 이제 우리 그룹의 건설회사 CEO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회사가 곧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지 거의 사람으로 말하면 인공호흡기 겨우 꽂고 숨만 까딱까딱 쉬고 있는 중병 환자예요. 이것만 빼면 곧 죽어버리는. 부채가 은행에 뭐 한 8,500억. 연 금융이자가 평균 금리가 13.5%. 그럼 연 이자만 1,000억 이상이 나가야 되는데 수입은 그때 뭐 몇백억도 안 되는 회사가 적자니까. 그런 지경이니까 또 부채 비율을 뭐 한 480%, 500% 갖춰야 되고. 모든 아까 얘기한 신용평가기관에서는 이쪽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공공 부분에 입찰도 할 수 없어요. 왜? 입찰 자격이 적어도 신용 등급이 얼마 이상인 사람이 입찰 등급을 못 하겠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입찰도 못 하지. 건설회사가 입찰도 못 하면 그건 손발 묶고 뛰라는 얘기니까. 이런 지경에 있는 회사를 제가 딱 맡고 보니까 정말 앞이 캄캄해요. 그리고 직원들은 한 4년, 5년 구조조정한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진급도 안 시키고 급여도 하나도 안 올리고 구조조정 하다 보니까 좋은 직원들은 다 떠나버리고 정말 그야말로 빈사 상태의 그 지경에 있던 회사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정말